1841년 1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한 청년의 방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조슈아 스피드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며 기묘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칼, 면도날, 종이를 자르는 가위까지. 날카로운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찾아내 방 밖으로 치워버린 것이죠. 32살의 링컨이 극도의 불안에 떨며 이렇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 제발 내 눈앞에서 칼을 모두 치워주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을 찌를 것만 같아 너무나 무섭네. 여러분은 링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16대 대통령, 게티즈버그 연설을 남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강인함과 결단의 상징. 하지만 그 화려한 교과서 속 명성 뒤에는 평생을 죽음의 유혹과 싸워야 했던 중증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물사전 미네르바에서는 영웅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 위대한 거인의 어깨를 평생 짓눌렀던 지독한 어둠, 멜랑콜리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링컨의 내면을 지배한 우울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철저한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이른바 우유병,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사망하는 병 때문이었죠. 어린 링컨은 아버지를 도와 직접 어머니의 관을 짤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유일한 혈육, 누나 사라마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대 청년이 되어 뉴세일럼이라는 마을에 정착했을 때 그는 평생의 사랑이라 믿었던 여성 앤 러틀리지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마저 장티푸스에 걸려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부터 링컨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링컨은 앤의 무덤가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무덤에 내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며 식음을 전폐했죠. 친구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밤낮으로 교대하며 그를 밀착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내 곁을 떠난다는 끔찍한 트라우마. 링컨에게 세상은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차가운 곳이 되었습니다. 3번의 끔찍한 장례식을 치른 후 링컨은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세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오늘날의 의학으로 치면 임상적 우울증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당시 링컨과 함께 일했던 동료 변호사 윌리엄 헌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빛엔 늘 지독한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우울한 남자였다. 실제로 링컨은 1841년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이 땅에 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일 밤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그 피말리는 정치판에서 살아남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그의 유머에 있었습니다. 링컨은 역사상 가장 농담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유머는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웃지 않으면 아마 울다 지쳐 죽어버릴 것 같아서 웃는다. 즉 그의 끊임없는 농담과 유머는 찢겨나가는 내면에 감는 심리적 지혈대이자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1861년 링컨은 마침내 제16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매일 수천 명의 젊은이가 전장에서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죽어갔고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사자 명단이 쌓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의 한가운데였던 1862년 그가 가장 사랑했던 11살짜리 아들 윌리마저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아내 메리토드는 충격으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며 백악관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국가의 분열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정신병까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장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압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그를 갉아먹던 이 지독한 슬픔이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가장 위대한 리더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보통의 리더였다면 전쟁을 숫자나 명분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슬픔의 밑바닥을 박박 기어다녀 본 링컨은 이름 모를 병사들의 죽음과 흑인 노예들이 겪는 억압을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실제적인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탈영병이나 보초를 서다 졸았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린 병사들의 서류가 올라오면 링컨은 사명권을 남발하며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장군들이 항의하자 링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아이의 어머니가 평생 흘릴 눈물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사형 집행서에 서명할 수가 없소. 내가 지독하게 아파봤기에 타인의 아픔을 절대 지나칠 수 없었던 것. 링컨의 오랜 우울증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천재적인 공감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수많은 정치적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노예 해방 선언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밤,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된 직후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집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몇 가지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안경, 렌즈 닦개, 주머니 칼, 남부연합의 $5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잘게 접힌 낡은 신문 스크랩 9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사들은 모두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라며 링컨 자신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거인조차 쏟아지는 비난과 우울증을 견디기 위해 매일 밤 낡은 기사를 꺼내 읽으며 너는 잘하고 있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야 했던 나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뭉클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면 상처받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울이나 슬픔은 숨겨야 할 치부이자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을 속삭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온몸으로 통과해본 사람만이 타인을 구원할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그 남자도 매일 아침 절망을 억누르며 묵묵히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그 슬픔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안아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될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인물사전 미네르바가 준비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묵묵히 어둠을 걸었던 거인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을 품은 인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